또 하나 사건, 이 노부부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30대 남성 정형집에서 이유가 나왔습니다. 범행 이유가. 네네.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서 도주하다가 이제 서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랬죠. 인천까지 도주하다가 그때는 또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런 80대 노부부까지 살해한 그런 아주 끔찍한 범행이었는데 거기에 또 공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정필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줬다. 이 사업 자금이라는 게 무슨 뭐 퇴폐업소를 꾸린다는 그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아들이 교도소에서 출감한 다음에 그런 어떤 퇴폐업소에서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범이 그런 퇴폐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그 사람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요구했던 사업 자금이라는 것이 퇴폐업소를 어떤 만들기 위한 그 일종의 뭐 시드머니, 뭐 사업 자금이 아니었겠느냐.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당시에 그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신이 뭐 모든 걸 자포자기했다, 더 살아갈 뭐 뜻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아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아들이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 그 행태가 너무 주도 면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드를 빼고 그 아버지 그렇게 한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바로 금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금을 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금을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그 자포자기한 사람의 행태냐. 너무 주도 면밀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추가로 또 드러난 것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한 다음에도 후속 조치도 역시 또 여러 가지로 그 이 자포자기한 사람 같지 않게 후속 조치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버지한테 무슨 해묵은 감정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단지 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주도 면밀하게 돈을 쓸 계획까지 세우고 또 다른 노부부한테까지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결국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범죄를 벌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정필 의원님 말씀 것처럼 이거는 뭐 삶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면밀하게 사업 자금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범까지 그 자리를 데려갔다는 거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계획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이 초기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좀 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본 이유는 혹시나 이제 아들이 우발적으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점을 본 거였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업 자금을 꾸준하게 계속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고 아버지한테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한 이제 엄마한테도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면서 끈질기게 이제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을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이렇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범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범행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획 범죄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분명하게 이런 어떤 점은 아마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해서 양형에서 굉장히 좀 엄벌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